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베푸는 사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응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냉정한 경고를 보낸다.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면 그들은 버릇이 없어진다고. 이것은 단순한 냉소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항상 주는 사람과 항상 받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기꺼이 베풀었던 관계가 점점 일방적이 되어간다. 당신의 호의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된다. 어느새 상대방은 당신의 도움을 권리로 여기게 되고, 당신이 한 번 거절하면 왜 갑자기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이런 상황은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내주니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는다. 당신이 항상 돈을 빌려주니 상대방은 갚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당신이 항상 실수를 덮어주니 상대방은 조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냉혹함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의 필요성이다. 심리학에서도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명확한 경계라고 말한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의 희생과 다른 쪽의 착취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호의가 가치 있게 여겨지도록,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존중받도록 경계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당신이 소진되면 더 이상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고 양쪽 모두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자비로운 조언이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한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간다. 체온을 나누고 따뜻함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는다. 고통스러워 서로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아낸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는 거리.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타인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완전한 고립 속에서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소속감을 원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며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생긴다. 서로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방의 이기심, 무신경함, 나쁜 습관, 고집, 변덕이 우리를 괴롭힌다. 처음에는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들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한다. 상대방의 농담이 이제는 짜증스럽다. 그들의 관심이 간섭처럼 느껴진다. 그들의 조언이 잔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왜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나를 배려하지 않지? 라며 불평한다. 상대방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말한다. 존중과 예의라는 적당한 거리라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절묘한 지점을 찾는 것이 관계의 기술이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의 범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개인적 공간, 다름, 결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결을 강요한다.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24시간 연결되어 있다. 메시지는 즉시 답해야 하고, 전화는 언제나 받아야 하며, 소셜 미디어에서는 계속 소통해야 한다. 연인들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친구들은 자주 만나야 하며, 가족은 끊임없이 연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는다. 그 모든 연결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더 그리워하고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며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항상 함께 있으면 서로가 당연해지고 감사함은 사라지며 작은 차이들이 큰 갈등이 된다. 적당한 거리는 각자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당신은 당신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개체가 존중하며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다.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거짓말과 진실을 다루는 전략적 지혜. 쇼펜하우어의 조언 중 가장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되면 믿는 척하라. 그러면 상대는 안심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모순이 드러나 진실이 밝혀진다. 반대로 상대가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믿지 않는 척하라. 그러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된다. 이것은 처음 들으면 교묘한 조작술처럼 들린다. 마치 사람들을 속이는 기술 같아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거짓말쟁이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의 과신이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이 통했다고 믿을 때 방심하고 더 큰 거짓말로 이전 거짓말을 덮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모순이 쌓이고 결국 무너진다.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심받을 때 억울함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증거를 제시하려 한다. 진실은 일관성이 있고 세부 사항이 맞아떨어지며 검증할 수 있다. 거짓말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다. 사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기술이 필요 없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명백히 속이려 한다는 신호가 있을 때 감정에 휘둘려 대처하기보다는 냉정한 지혜가 필요하다. 거짓말을 발견했을 때 즉시 분노하며 따지는 것은 종종 역효과를 낳는다.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더 교묘한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 당신은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오히려 당신이 의심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방법을 따르면 상대방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밝혀내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용서는 미덕이라고 배운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는 것이 고결한 행동이라고 배운다. 종교는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고 사회는 관대함을 미화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다르게 말한다. 친구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는 것은 소중한 경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것은 처음 들으면 가혹하게 들린다. 냉정하고 인정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냉혹함이 아니다. 그것은 패턴의 인식이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은 다시 그 잘못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통계적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을 3번 배신한 친구가 4번째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이유가 있는가? 5번 약속을 어긴 사람이 6번째는 지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10번 거짓말한 사람을 11번째는 믿어야 하는가? 당신이 계속 용서할 때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이번에도 괜찮겠지. 어차피 용서해 줄 거야. 큰 문제 없어라고. 용서는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용인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특히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의 노력 없이 주어지는 용서는 더욱 그렇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이 변화했을 때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때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하지만 변화 없이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 용서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것은 개인적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 계속 실망시키는 직원, 책임을 회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약속을 어기는 거래처,
이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관대함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말한다. 필요할 때는 관계를 끊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것은 냉혹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행위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다. 그것을 계속 실망시키는 사람에게 쏟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쏟을 것인가? 물론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끊기 어렵다. 이렇게 오래 알았는데,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바뀔 거야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묻는다. 과거가 좋았다는 것이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하는가? 오래 알았다는 것이 계속 상처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관계를 끊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이 소중한 경험을 얻은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은 이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떤 행동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지 안다. 이것을 버리는 것, 즉 같은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낭비이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